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이쪽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적인 차원의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방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규제 혁파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혁신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업계라든지 이런 현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관계부처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푸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많은 어떤 시급하고 현존한 그런 규제 혁신에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규제를 풀어도 이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방식은 업계 건의를 받아서 규제 혁신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산업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신산업을 전체적으로 먼저 미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발생 가능한 그러한 이슈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규제를 정비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미래 예측, 융합 연구, 연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 예측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산업의 기술 발전 양상을 일단 먼저 예측을 한 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 부처가 할 수 없고 한 연구원이 할 수 없습니다.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 예측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획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우리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혁신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 미래를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고 단계별로 예산의 효율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것이 대표적인 ICT 융합 산업으로서 신산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제작 안전이라든지 교통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규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 세 가지 때문에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에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기관, 연구원에서는 스태피, 자동차 안전연 등 4개 기관, 그리고 산학해서 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그야말로 관산학연이 함께 모여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주요 내용을 저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예측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개 단계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무자율에서 완전 자율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무자율 상태에서 자동차가 완전 자율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운전자 간에 이 운전 과정의 비중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요 6단계에 관한 발전 단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이 표를 보시면 레벨 2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자율. 아직까지는 그 차를 운전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는 게 2020년인데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시스템이 이 자동차 운전의 주체가 되고 사람이 보조가 되는 단계가 바로 레벨 3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 규제 개선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레벨 3, 레벨 4, 레벨 5를 위해서 미리미리 규제를 정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발전 단계에서 3대 핵심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 주도권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데부터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신호등이 있는 데까지 가는 이런 기술 발전. 세 번째는 주행 장소가 시범 구간, 그리고 고속도로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차량이 많은 일반 도로까지 가는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자율주행차가 발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개 영역, 운전 주체, 차량 장치, 운행 인프라 관련해서 30개 규제 이슈를 발굴을 했고, 그 레벨 3 단계에 달하는 2020년 전에 30개 중에서 15개를 먼저 우선 추진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6쪽을 보시면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레벨 2 단계입니다. 부분 자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규제 이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제 이슈가 나와 있는 것은 레벨 3가 상용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규제 이슈들입니다. 이거를 레벨 2 단계인 현재 15개를 정비하겠다는 게 단기 과제입니다. 그리고 레벨 4로 나가기 전에 레벨 4에 생길 수 있는 규제 이슈가 레벨 3 밑에 있는 그런 이 규제 이슈들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정비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붙인 겁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벨 3의 상용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운전자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법규상에는 운전자의 개념이 사람으로 지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이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관리 의무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운전자가 자기 차에 어떠한 거를 정비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 등 이게 통신이라든지 보안 쪽에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 의무 조항이 추가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율주차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과거에. 즉 차가 사람 없이 차는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율주차 개념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율주차 시에 운전자 이석을 허용하는 이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 정의가 현재는 완전 무자율의 상정을 해서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발전 단계를 고려해서 이 기능 정의에 다시 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어권 전환 규정인데요. 특히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운전을 하지만 급박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도록 지금 돼 있는 게 레벨 3인데 그러면 언제 운전 중에 사람이 개입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마련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가 그거에 맞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능 안전 기준을 마련을 해야 이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을 이 기준에 따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검사 및 정비 제도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에 맞게끔 정비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게 운전자 책임인지 아니면은 차량 제조사 책임인지 이러한 이 사고 발생 시의 민형사 책임에 관한 이러한 관련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는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되는 보험 규정.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차량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보험 규정, 요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그 영상을 수집하면서 그걸 처리하면서 차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의 어떤 그 다니는 보행자 그리고 그런 관련 건물 이런 사물들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자율주행차가 정보를 수집하는 그 행위가 과연 개인정보법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위치 정보도 역시 똑같은 그런 그 취지가 되겠고요. 정밀맵 규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밀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차량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밀맵은 또 국가보안시설과도 이게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4를 구현하기 위해서 레벨 3 단계에서 레벨 4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이슈를 미리 정비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드별 운전자 주의 의무 완화가 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현재 저희가 차를 타고 있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중기과제로 돼서 이 차량이 자율주행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사고 기록 시스템 구축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의 책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의 사고 기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어떤 항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건 또 개인정보랑 또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집주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금지가 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차량 10대를 몰면서 제일 앞에 있는 선두 차량만 운전자가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군집주행도 이게 허용이 될 수가 있고 특히 군집주행은 물류 효율성에 굉장히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통신 인프라 그리고 다른 차량 그리고 교통신호와 이게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게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신 표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쪽 장기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5를 구현하기 위해서 레벨 4 단계에서 레벨 5의 규제 이슈를 미리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면허 제도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간소 면허로 신설된다면 이 차량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과로나 질병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관련되는 특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과제 쪽이면은 거의 완전 자율장 상태의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운전석의 위치, 차량의 어떤 좌석 배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 발리 파킹. 예를 들어 주차 빌딩에 자율차를 세워놓으면 그 자율차가 주차 빌딩에 있는 통신과 이게 연결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정을 해서 이 주차장 내의 어떤 안전 기준 그리고 이 주차장이 보유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이 선제적 규제 역파 로드맵은 저희가 규제 혁신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 자율주행차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소,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이런 형태의 규제 혁파 방식을 저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기 과제가 30개 중에 15개가 되겠습니다. 2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이. 요거를 먼저 우선 추진하고 20년경에 다시 한번 이 로드맵을 재점검해서 추가적인 규제 이슈가 발굴되는 거, 또 일정 시기가 조정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금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 도시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실증 결과도 저희가 2020년도에 이 로드맵을 다시 재검토할 때 그 결과에 반영이 돼서 새로운 규제 이슈, 또 시기 조정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